네, 세 가지 뉴스 외신 통해서 자세하게 같이 점검하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첫 번째로는 지금 중국에서는 사재기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상하이에 이어서 이번에 대도시죠. 베이징까지 봉쇄에 들어가게 되면서 전면적으로 차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높아서 어제 우리 증시도 조정을 받았는데요. 중국 상황이 많이 안 좋게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블룸버그 통신 보도 내용인데요. China expands Beijing COVID testing amid fears of lockdown. 이번에 중국 쪽에서 락다운이 다시 한번 진행하게 되면서 이 국제 경제에도 타격감을 받고 있는 네. 상황인데요. 네, 자세한 내용 기사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상하이에 이어서 방역 전선의 최후 보루인 수도 베이징도 일부 지역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가와 위안화 가치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인민은행이 직접 시장 개입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코로나19 감염자 확산으로 베이징 일부 지역까지 봉쇄된 상황입니다. 인구가 350만 명을 갖고 있는 이 베이징의 차오양구는 어제 일부 감염 확산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약 15세제곱킬로미터 면적을 임시관리 통제구역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베이징에서는 지난 22일부터 어제 오후까지 차오양구를 포함한 8개 구에서 70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전해왔습니다. 밀접 접촉자가 수천 명에 달하기 때문에 감염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자오양구는 각국 대사관과 쇼핑몰 또 아파트가 밀접한 베이징의 중심가인 만큼 이 부분에서 오는 타격감도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100만 명이 거주하는 이 베이징 16개 구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한 만큼 사재기 열풍이 지금 불고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생활적인 부분에서도 받게 될 여러 가지 조금 불편한 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차오양구는 어제와 내일 해당 구역 내 인원에 대해서 2번의 PCR 전수 검사를 하게 한 뒤에 전원 음성이 나올 경우 관리 통제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봉쇄 지역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이 된다고 한들 이 중국에서의 상황이 앞으로 더 나아질지는 미지수로 보입니다. 네, 상하이가 봉쇄가 되면서 그 시민들이 또 배고픔을 겪을 정도로 해서 물류대란을 겪은 거를 이미 봤기 때문에 지금 온라인으로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신없는 중국 내부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일단 체감이 된 거는 간밤에 유가가 100달러 선을 하회했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우려들을 반영을 합니다. 어제 시장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보시면 이 중국 본토와 홍콩 증시가 급락했고요. 상하이 종합지수는 5.15% 하락한 2,928.51에 마감했습니다. 또 홍콩의 항생지수도 장중에 4% 가까이 급락하기도 하면서 3월 15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밤사이 뉴욕 증시 역시 중국 봉쇄 지역 확대에 대한 글로벌 우려로 인해서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강력한 도시 봉쇄 조치 여파로 기업 실적 전망이 약화되면서 투자자들이 중국 주식 비중을 줄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미국 연준이 3차례 연속 0.5%포인트로 금리 인상의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는 이른바 트리플 빅스텝까지 언급이 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이번에 중국에서까지 다시 한번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런 좀 압박감을 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 등으로 중국 내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면서 위안화 가치까지도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인민은행은 어젯밤 다음 달 15일부터 외화 지급 준비율을 기존 9%에서 8%로 1%포인트 인하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화 지준율을 조정하게 되면 중국 내 유통되는 달러화 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데요. 시장에 유통되는 달러가 늘어나게 되면 위안화의 급속한 평가 절하 압력 완화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뱅크 오브 싱가포르의 엘리리 투자 전략 헤드는 중국의 코로나 무관용 정책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이 목표치인 5.5%에 미달할 수 있다는 점까지도 경고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중국은 세계 공장이잖아요. 애플도 문을 보니까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뿐만이 아닐 겁니다. 네, 국내에도 베이징 쪽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운영 여부가 또 불투명해진 상황이어가지고 피해가 만만치가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원유 가격이라던가 또 철강석 가격이 선물 시장에서도 폭락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 베이징의 봉쇄 영향 굉장히 민감하게 체킹하시면서 혹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도 뭔가 피해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함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경제 상황 점검하겠습니다.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을 하회했어요, 이번에.
네, 그렇습니다. 마켓워치 보도 내용입니다. US economic growth slowed further in March, Chicago Fed. 이번에 두 가지 지표가 발표됐는데 그 두 가지 지표 모두 다 하락했습니다. 바로 네. 자세한 수치 살펴보시죠. 3월에 전미 활동 지수가 전달보다 하락했습니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은 현지 시간 25일 3월 전미 활동 지수가 0.44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3월의 전미 활동 지수는 전월 기록했던 0.54포인트보다 하락한 수치입니다. 전달 수치는 0.51에서 0.54로 수정이 됐고요. 또 1월 수치도 전달 추정된 0.59에서 0.75로 조정됐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미 활동 지수가 0이라는 것은 미국 경제가 역사적인 성장 추세로 확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수치가 플러스일 경우에는 평균 성장세를 웃돈다는 의미이고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평균 성장세보다 못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전미 활동 지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지수는 생산과 고용, 실업과 소비, 판매 등 또 85개 경제 지표를 가중 평균해서 구하는 지수인데요. 이 3월 지표는 이달 21일까지 수집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산을 했는데 85개 지표 중에서 51개 발표 수치가 반영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경기 확장이 지금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은 아니지만 예전에 비해서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네, 제조업 생산지수도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제조업 생산지수도 살펴보시면 하락했는데요. 미국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관할 지역의 제조업체들의 활동지수도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4월 제조업 생산지수는 완만한 하락에 그쳤는데요. 4월의 제조업체들의 기업 생산지수는 전월 8.7에서 1.1로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이 4월 제조업 생산지수 역시 이 제로를 기준으로 해서 확장과 위축을 가늠하는데요. 이것 역시 그러니까 정말로 나빠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전달에 비해서 큰 폭으로 둔화됐다는 점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 여건에 대한 인식이 그리 좋지 못했다는 평가가 함께 나왔고요. 또 전망 불확실성 지수도 29.8로 전월 20.5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 경기 둔화세가 함께 가중이 되고 있고 이 전망치에 대한 불안감까지 함께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더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댈러스 연은 총재는 4월의 텍사스 지역 제조업 생산은 완만한 속도로 확장됐지만 전반적인 비즈니스 여건에 대한 인식은 다소 엇갈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댈러스 연은에서는 이 미래 제조업 활동에 대한 기대는 완화됐지만 그래도 긍정적이었던 부분은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했다라는 분석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전만 못하다는 거네요. 네.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 무너졌다라는 거는 아닌데 제조업 지수가 이제 하락 추세로 점점 돌아서는지 여부를 좀 체킹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도 그렇고 소비자들도 향후 제조업 경기에 대한 그렇게 미래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다는 점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과 맞물리게 되면서 제조업 경기 하락을 어떻게 시장에서 해석하게 될지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원인인 즉슨 또 저희가 인플레를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 주주들에게 안전하게 현금을 조금 쥐어줄 수 있는 주식이 배당주잖아요. 이 네. 시기에 굉장히 메리트가 높아질 거라는 분석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밸런스 보도 내용이고요. 6 dividend stocks to help you with inflation now. 이번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게 되면서 배당주의 매력에 많은 전문가들이 집중하고 있는데요. 네. 바로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면서 주주에게 현금을 쥐어줄 수 있는 배당주의 매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배당 뮤추얼 펀드는 올해 15주 중에 14주간 자금 순유입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 또 프로세어스 배당 귀족주 상당 지수 펀드는 지난 6개월간 6%의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S&P 500 지수가 3% 하락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성과가 좋다고 볼 수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증권가에서도 이제 S&P 500 지수에서 최소한의 상승률만 기대해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 배당에 집중을 할 경우에는 수익률 측면에 있어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밸런스는 배당의 경우 이 채권 고정금리와 다르게 인플레이션에 발맞춰 늘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고요. 또 기업의 수익 대비 배당 비율이 사상 최저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배당 인상 가능성도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과연 배당을 많이 챙겨줄 수 있을까 기업들이 이제 그거는 분명히 메리트가 될 것 같은데 플러스 알파 요인은 됩니다만 그 밖에도 또 따져봐야 될 요인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가지고 곤란한 뭔가 기준에 대한 조언도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어떨까요? 네, 이 배당주에 네. 집중을 하라는 말이 가장 키포인트였지만 이 안에서도 어떤 기준을 갖고 기업을 골라야 네. 하냐 이런 점을 봤을 때
타이틀리스트의 에셋 매니지먼트인 오스틴 그래프 포트폴리오 매니저의 발언을 조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배당 종목을 고를 때는 재무제표가 탄탄해야 하고 또 잉여 현금 흐름이 일관적인 기업, 또 매력적인 수익을 제공하려는 경영진이 있는 기업을 선정해야 한다면서 가장 선호하는 배당주로 JP 모건, 필립 모리스, 존슨앤드존슨을 꼽았습니다. 또 밸런스 쪽에서 말한 이 주목할 만한 배당주로는 브로드컴과 캐터필러, 또 CVS 헬스와 피프스 서드뱅콤, 머크 등 이런 총 6개 기업을 소개했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뭐 분기 배당부터 해서 4등 배당까지 해서 지금 시장 환경이 녹록지가 않기 때문에 배당주를 찾는 그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또 배당주에 대한 매력도가 많이 높아질 거라고 하는데요. 분명히 큰 투자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도 종목에 대한 힌트도 나왔기 때문에 사업개미분들 귀 쫑긋해 보시면 또 좋을 만한 뉴스였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3가지 외신 뉴스 함께 점검해드렸습니다.